안녕하세요. 박윤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오늘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빛과 파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빛의 성질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거 기억나는 학생들은 이번 시간 우리 빵쌤하고요. 파동과 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그렇죠. 파동과 소리. 자, 그럼 우선 파동이랑 무엇이다? 파동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파동은요, 한 곳에 생긴 진동이요,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파동입니다. 누가? 그렇죠. 진동이요. 진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파동입니다. 자, 오늘 배울 게 파동과 소리이기 때문에 파동의 정의는 알아두겠죠? 누가요? 진동이요. 퍼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뭡니다? 파동입니다. 그럼 파동에 해당하는 예는 뭐가 있을까? 예는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이요. 빛도 파동이래요. 소리요. 소리도 파동이고요. 물결파요. 물결파도 바로 파동에 속합니다. 맞아요? 네. 자, 센스 있는 학생들, 빵쌤하고 똑같이, 빛, 소리, 물결파가 뭐에 속하는구나? 파동에 속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파동의 전달을 할 때는요,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이 뭔데?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 이러한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진동만 퍼져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를 보도록 할게요.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데, 이런 물결파 뭐라고요? 파동이요. 이런 물결이 퍼져나가는데요, 이때 물은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해서, 그럼 이러한 물결이 바로 뭐라고요? 파동. 이러한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바로 누가 있습니다. 이 물질인, 여기 나왔어.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매질이라고 해요. 이러한 매질은요, 뭐라고요? 이동하지 않는다 했어.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출렁출렁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우리 물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은요, 뭐라고?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어서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파동을 전달해주는 거야. 우리가 딱 봤을 때, 파도가 넘실넘실 춤추면서 이동하는 줄 알았더니요,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파동이었고요. 물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로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요 사실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파동의 종류 나왔습니다. 파동의 종류는 딱 두 가지만 우리 학생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뭐가 나왔습니다? 횡파 나왔습니다. 횡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래요. 그럼 쉽게 용수철을 예를 들어서 봤더니, 용수철이 여기 한 군데 고정돼 있어. 그 다음 용수철 어디를요?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었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어떻게 됩니다? 진행 방향 이렇게 나왔고요. 진동 방향은 위아래예요. 그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이다. 수직인 거를 뭐라고 하라고요? 횡파라고 하고요. 맞아요? 네. 자, 그럼 횡파에 해당하는 예를 봤더니요, 빛, 그 다음 전파, 그 다음 물결파도 때 뭐라고요? 물결파. 잘 봐주세요. 뭐라고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예요. 빛, 전파, 물결파. 빵쌤 몸매 S라인 뭐라고요? 빵쌤 그건 횡포예요. 맞아, 횡파. 그래서 우리 지진파의 S파. 빵쌤 몸매 S라인, 그 횡파. 이렇게 연결해줘서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횡파에 해당하는 예는요, 빛, 전파, 물결파가 뭐야? 기억기만 해네요. 물결파. 그 다음 지진파의 S파. 빵쌤 몸매 S라인, 횡포예요, 횡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횡파에 속하고요. 자, 종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어떠다? 서로 나란한 파동이 바로 종파래요.
그럼 용수철을 통해서 봤더니요. 용수철 이쪽이 한 곳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반대쪽에서 어떻게 됐습니다. 아까 횡파가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었다면요. 지금 종파는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었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떠냐.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어떻습니다. 오호 서로 나란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종파의 대표적인 예를 봤더니 어디선가 잠깐 우리 학생들 딸랑딸랑 뭐가 들려요? 종 소리. 그럼 종파는요. 종 소리. 소리 다른 말로 음파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종파는 종 소리. 소리 다른 말로 음파. 소리 그 다음 음파니까는 종파. 그 다음 지진파의 피파. 피파가 바로 뭐라고요? 종파에 속합니다. 그럼 아까 빵쌤이 몸에 S라인 횡포예요. 그래서 횡파라고 했어. 그럼 피파는 어떻게 할까? 우리 섬유유연제 중에 혹시 피존 알아요? 네, 피존. 피존 짝퉁 나왔습니다. 피종.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피종. 이렇게 외워주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횡파에 해당하는 얘라. 횡파 그때 그림 어떻게 나타나죠? S파에 해당하는 얘라. 그때 그림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종파와 횡파, 횡파와 종파의 각각의 그림과 얘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바로 파동의 요소 나왔습니다. 마루와 고리래요. 파동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요. 가장 낮은 부분을 고리라 한다. 파장은요, 마루와 마루 사이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요. 진폭은요, 진동하는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요 내용 뭐라고요? 짜잔! 요 그림만 알면 끝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뭐라고요, 빵쌤이? 빵야! 뭐라고요? 빵야 했습니다. 빵쌤이 야호! 문제에 나온다고 빵야 춤을 췄어요. 맞아요? 네. 그림을 딱 봤더니, 여기 파동에서 가장 높은 부분 얘 이름 뭐라고요? 마루. 가장 높은 부분 뭐라고요? 마루고요. 가장 낮은 부분은 골짜기 생각해요. 골. 가장 낮은 부분은 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마루, 골 위치 봐주시고요. 파장은요, 뭐라고요? 파장은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이 거리가 바로 파장. 골에서 골까지의 이 거리가 바로 파장이고요. 진폭은요, 여기 진동하는 요 중심에서 여기 마루까지의 요 길이 또는 중심에서 요 골까지의 이 길이를 뭐라고 합니다? 진폭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각각의 명칭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뭐라고요? 파동 요소 요게 명칭만 우리 학생들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파동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의 반사가 났습니다. 반사는요, 우리 빛에서도 배웠어요. 맞아요? 빛의 반사. 반사가 뭐라고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정해물을 만나 되돌아오는 현상. 파동이요,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바로 파동의 반사예요. 반사. 반사 예를 봤더니요, 메아리가 들린다.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뭐라고? 조금 있다가 야호 들려오죠? 이러한 메아리 바로 파동의 반사고요. 빈방에서 말을 하면 소리가 울린다. 우리 지하실 같은 데서 말을 하거나 또는 빈방에서 얘기하면 막 소리가 울리는 거. 이거 뭐라고? 파동의 반사 때문이고요. 초음파 났습니다. 초음파도 태아의 모습을 수 있는 거 이런 초음파 뭐라고요? 파동의 반사에 속하고요. 자, 이번에 파동의 굴절은요. 두 매질이 경계면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 굴절인데요. 이 굴절의 예를 봤더니 파도가 해안선과 나란하게 들어온다 했어. 우리 해안선 어때? 딱 평평하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울퉁불퉁해. 맞아요? 네. 근데요, 파도가요? 바로 누구에 의해서? 물결파의 굴절에 의해서. 물결파가요?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요, 굴절이 일어난대. 그러면서 해안선과 파도가 나란하게 들어올 수가 있대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파동의 굴절 때문이고요.
밤에는 낮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린다. 이게 우리가 밤에 단순히 조용해서 멀리서 나는 소리 잘 듣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소리의 굴절 때문에 들을 수가 있대요. 자, 우리 학생들 혹시 이런 속담 알아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낮에 말하는 거는요, 어떻게 돼? 위로 소리가 굴절된대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가 듣고요. 밤에 말하면 소리의 굴절이 아래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쥐가 듣는다고 해요. 아하, 우리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뭐라고요? 그렇죠. 소리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파동의 성질, 반사와 굴절, 반사의 예, 굴절의 예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소리, 뭐라고 다른 말로? 음파 나왔습니다. 자, 소리는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다. 해서 소리가 뭐래요? 파동이래요. 파동이 뭔데요?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파동인데 이 파동의 종류가 바로 소리래요. 근데 이 소리는요, 누가 있어야 돼? 중요한 거 누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요, 파동을 전달 해주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는 바로 그렇죠. 뭐에 속합니다? 매질에 속합니다.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바로 공기는 매질에 속하고요. 그럼 소리의 전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의 전달 뭐라고요? 중요합니다. 빵야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소리의 전달. 자, 여기 1, 2, 3 나왔는데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우선 소리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하. 소리의 무슨 파라고요? 종파 되겠습니다. 우리 빵쌤이 딸랑딸랑 종소리. 종파 소리. 맞아요. 소리는 종파였고요.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며, 매질 바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요, 어디에서는요, 진공에서는 전달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빵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소리의 전달 속력을 봤더니요, 누가 가장 빠르다? 고체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대요. 우리가 쇠에다가 맨 끝에서 사람이 기대고 있어. 저 멀리서 쇠를 툭 쳐봐. 그럼 쇠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소리가 더 빠르대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소리보다. 소리의 속력은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고요. 자, 공기 중에서는요, 뭐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습니다? 소리의 전달 속력이 빠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오케이. 자, 이 내용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들 뭐라고요? 빵이야. 중요 표시 있어요? 오케이. 자, 중요 표시 잘 해주셨어요. 자, 우리 빵쌤이 중요 표시 한 것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 봐도 확실히 과학은 뭐라고요? 패스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자, 소리의 3요소 나왔습니다. 소리의 크기 나왔습니다. 크기는요, 뭐랑 관련이 있습니다? 진폭과 관계가 있는데요. 진폭이 클수록 어떤 소리입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진폭이 뭐라고요?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요. 이게 바로 중심에서 이 길이가 바로 뭐였어요? 진폭이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진폭이 크고요. 여기는요, 진폭이 어때요? 진폭이 작아요. 진폭이 크니까 무슨 소리? 큰 소리가 나고요. 진폭이 작으니까 여기 작으니까 무슨 소리가 납니다? 작은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크게 말할 때는 어떻게? 입을 쫙 벌려. 야! 어머나! 보셨어요? 네, 이게 딱 벌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가 나고. 너 이렇게 작게 옹알옹알하게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작은 소리가 나서 진폭이 크면 큰 소리가 나고요. 진폭이 작으면 무슨 소리가 납니다? 작은 소리가 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소리의 높낮이 나왔습니다. 높낮이는요, 뭐랑 관련됐냐면 진동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무슨 소리가 나요? 높은 소리가 나고요. 자, 이러한 소리의 높낮이의 단위는 여기 뭐라고 썼었어요? 대문자 H랑 소문자 G, 그쵸? G가 나왔습니다. 얘 뭐라고 씁니다? 헤르츠라고 씁니다. 뭐라고? 헤르츠.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에 다니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헤르츠. 쓸 때는 이렇게 쓰고 한국말로 읽을 때는 헤르츠 읽어주시면 돼. 그럼 진동수가 뭐예요? 1초에 진동하는 횟수요. 얘는 1초에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진동했고요. 얘는요, 1초에 몇 번 진동했습니다? 한 번 진동했습니다. 둘 다 뭐는 같아요? 진폭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라노들이 어떻게 물어? 어머, 좀 잘해요? 안 해요? 이상해요? 네, 그래서 소프라노들이 이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어떤 소리요? 높은 소리요. 진동수가 적으면 낮은 소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진폭은 큰 소리고요.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소리라는 거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또 소리의 3요소라고 해서 자, 지금 2가지 봤으니까 자, 나머지 한 가지는 바로 소리의 맵시 되겠습니다. 자, 맵시는요. 세기와 높낮이가 같아도 맵시가 다르면 다른 소리로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도예요. 피아노 도, 리코더 도, 바이올린 도 다 어때요? 다 다르게 들려. 왜요? 뭐가 달라서? 소리의 맵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맵시가 뭐면 파동의 형태. 이렇게 파동의 이렇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파동의 모양. 둘 다 모두 같고요. 진동수도 같고요. 둘 다 진폭도 같아요. 하지만 파동의 이렇게 모형, 파형이 다르니까요. 똑같은 도라고 해도 어떻습니다? 다르게 들린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이상 빵생과 함께 파동과 소리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해봤는데 뭐라고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다고요? 자, 그런 학생들 바로 뭐라고요? 문제 풀어주세요. 일시 정지. 뭐라고? 문제가 별로 없어서 쉽게 풀었다고요? 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정말 쉽게 빨리 잘 풀었는지 한번 왕쌤하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부터 봅니다. 그렇죠. 9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을 봤더니요. 다음 중 파동이 아닌 것은 했어. 자, 파동이 뭐라고요?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 여기 빛, 소리, 물결은 다 파동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누구는요? 공기는요. 소리를 전달해주는 바로 매질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이 아닌 거 몇 번? 그렇죠. 여기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9번 문제 잘 풀어줬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인 것은 해서 자, 종파 하면 빵쌤 뭐라고요? 딸랑딸랑 종 소리 맞아요. 그래서 소리 쉽게 골랐네. 해서 종파의 대표적인 거 종 소리 해서 소리고요. 자, 그럼 횡파는요. 빛, 전파, 물결파, 지진파의 S파. 얘가 바로 횡파에 속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이뼈와 나뭇잎이 떠있는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더니 물결이 주위로 퍼져나갔다. 자, 이때 매질에 해당하는 것은 SO. 누가요? 물결이 퍼져나갔대요. 그럼 그 물결을 전달해주는 건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위에서 등등등등 떠다니면서 옆으로 물결을 전달해주는 거. 그렇죠. 바로 물이 여기서는 매질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매질에 속하는 거 바로 누구요? 그렇지. 바로 물이고요. 그래서 11번의 정답 1번. 12번 문제를 보니까 잔잔한 옷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의 출렁임이 수면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 이러한 물의 출렁이, 물결파. 물결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파동이요. 그래서 12번의 정답 2번이었고요. 자, 13번 문제를 짠 봤더니요. 그림과 같은 파동에서 구간 A를 무엇이라고 하나 했어. 그럼 여기서 딱 명칭을 적어주셔야 돼.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마루요. 뭐라고요? 마루요. 가장 낮은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리요. 고리요. 자, 그럼 여기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 얘를 뭐라고 합니다? 진폭이라고 하고요. 진폭. 그럼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파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파장이라고요. 자, 그래서 13번의 A는 뭐라고요? 파장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 1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잘 구해줬어요. 자, 이 명칭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스스로 적어주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 이와 관계 있는 파동의 성질을 냈어. 야호 하면 다시 야호 되돌아와요. 그렇죠. 바로 파동의 반사에 속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반사 골라주니까 14번에 4번이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 소리는 횡파이다 했어. 우리 빵쌤 뭐라고요? 종소리라고 했어. 아, 그래서 횡파가 아니라 뭐라고요? 종파고요. 소리는 공기에서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른 건 뭐예요? 그렇죠. 공기가 아니라 고체 상태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어요. 고체. 그 다음 소리는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이 가능하다. 진공에서는요? 아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요.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했고요. 소리의 속력은요. 가장 큰 게 고체, 액체, 기체 순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우리 빵쌤과 바로 파동과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빵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알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틀린 문제 꼭 지금 바로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빵쌤이었습니다.